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략집을 한 챕터씩 알려주는 권 팀장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 아닌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두루뭉술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해본 실질적인 방법들로만 무료 영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그 여정의 정점을 찍을 돈이 벌리는 자동화 파이프라인 4단 설계법 4편의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한 편씩 공개할 거예요. 저도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단 10만원도 모아놓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쯤 노량진의 허름한 어느 방구석에서 디지털 노마드랍시고 온라인 창업에 도전했다가 판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에 파산하는 극악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 4단계 자동화 파이프라인 설계법으로 인해 그 당시에 파산을 면하는 건 물론이고 창업을 시작하고 1년도 안 된 시점에 월 4천만원이 넘는 순수익을 안겨다 주었고 현재는 법인사업체 2개를 운영하며 20대의 억대 연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 설계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이 정도의 고퀄리티 무료 교육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리즈를 만드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이미 저를 포함한 제 수강생들은 이 방식을 토대로 월 1000만원 이상 순수익을 벌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 믿고 따라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일을 덜하고 아니 안하고도 큰 돈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대로라면 오히려 비쌀수록 더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전부 다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목숨 걸고 이 시리즈를 전부 다 확인하고 2번, 3번 공부를 하세요. 단언컨대 이 방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리개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경제적 자유는 개뿔 평생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 있게 영상에 나오지 않은 심화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PDF도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현재 90%가 완성되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팅만 완벽하게 된다면 작은 행동 하나로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는 돈이 벌리는 자동화 파이프라인 설계법은 지금부터 CICP로 규정짓겠습니다. 시중에는 역삼각형을 거꾸로 놓은 모양의 세일즈 퍼널이라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많은 강사들이 자신의 용어로 해석하길래 저도 각 단계에 가장 적합한 단어들로 구성해서 본팀장 버전으로 CICP라는 걸 만들었어요. 입에 착착 감기지 않아요. 일단 각 잡고 진지해질 필요 없이 가볍게 각각의 알파벳은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C, Cognition, 인지, 내 상품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뭘 구매하든 말든 하죠. 다른 말로 노출 또는 트래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숫자가 100명이냐 10만 명이냐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지겠죠. 흔히 알고 있는 마케팅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트래픽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인지의 단계에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다들 퍼포먼스 마케팅, SNS 콘텐츠 마케팅을 배우는 이유기도 하고요. 또한 인지의 퀄리티에 따라 다음 단계 I로 넘어가는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담길 퀄리티가 높은 소스들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때 고객은 니즈가 10%인 상태예요. I, interest, 흥미, 정말 낮은 확률로 이런 게 있다라는 인지의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충동 구매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매 패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또같이 소수의 확률을 잡으려고 운에 배팅하는 것보다 더 큰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좀 전략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런 것도 있어? 로 바뀌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라는 상태로 진입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알면 알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게 인간 본연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상품에 맞는 필요성 교육을 할 단계예요. 필요성을 다른 말로 니즈라고도 하죠. 우리가 직접 교육을 통해 니즈를 증폭시켜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니즈가 30%인 상태예요. C, consideration, 고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안되겠다. 이거 내가 사도 괜찮은 건지 더 알아봐야겠는데? 라며 이것저것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서칭해봅니다. 경쟁업체도 조사하고 이 업체가 사기를 칠 리스크는 없는지도 확인하고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은 어떤 후기를 남겼는지도 보고 내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구매로 결정짓는 마지막 단계예요. 인간은 구매할 때 위의 3가지 행동처럼 굉장히 이성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선택을 한다고 뿌듯해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무논리에 감성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걸 휴리스틱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휴리스틱을 역이용해서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모든 의구심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소시켜줘야 해요. 또한 상품의 가격에 따라 제가 진짜 잘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세일즈를 적용시켜 이 과정에서 100배는 더 쉽게 단번에 계약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니즈가 50%인 상태예요. P, purchase, 결제. 마지막 P 단계에서는 사실상 게임은 끝났어요. 이때 고객은 니즈가 100%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CIC 단계를 제대로만 거쳐왔다면 쉽게 말해 고객한테 욕만 안 박으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집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결제라는 행위를 통해 첫 번째 C 단계의 마케팅적 소스를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P에서 첫 단계 C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는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고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선순환이 되냐, 한 번 사고 땡으로 끝나는 단발종의 썩은 나무 토막이 되냐가 결정이 나요. 단발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 파이프라인은 제대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CICP 큰 그림에서 알아봤어요. 여기서 단계를 더 세분화시켜서 강한 관심, 팬덤 이러한 명목으로 6단계에서 8단계까지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단계가 길어지면 복잡해지고 세분화한 단계에 뭘 구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아니 막말로 관심이랑 강한 관심이랑 정도의 차이잖아요. 이게 워딩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우리가 실제로 이 관심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플한 게 베스트예요. 그래야지만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쉽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다 완성된 다음에 4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CICP 4단계만 기억하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안에 판매가 일어나는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99%의 사람들이 그 활용 방법을 몰라서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매일매일을 충혈된 눈으로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C, 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이프라인 중 첫 단계이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기지개 한번 쫙 피고 더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황을 하나 가정해볼게요. 우리 동네에 분식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 동네에 오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곳에 차렸습니다. 진짜 리얼 맨땅의 헤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분식집. 자, 이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동네 사람들에게 새로 오픈을 했다고 소식을 알려야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높은 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A급 상권에 위치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이건 자본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지극히도 평범한 골목 상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근마켓에 우리 동네가 있다고 홍보를 하던,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 지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노출될 수 있게 광고를 하던,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개맛있다고 호객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집집마다 스카치 테이프로 전단지를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 과정이 인지입니다. 인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디서든 자주 보여야 하고, 두 번째, 콘텐츠로서 시작부터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잠재 고객의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해서 어떠한 플랫폼을 가든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에 가공시켜서 반복 업로드를 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기법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같은 걸 여러 곳에 너무 얍삽한 방법 아닌가요?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SNS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는 마케팅 용도, 인스타는 거의 안 하고 유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돈이나 사람을 레버리지를 해야 합니다. 돈을 써서 광고를 집행해 트래픽을 사던가, 제안을 잘해서 이미 내 타겟층이 있는 거대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시던가, 규모가 있는 네이버 카페에 배너 광고를 달면 됩니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이를 극복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 영상이 한 30분도 넘어갈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린 PDF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좋은 마케팅적 소스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좋은 마케팅적 소스?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소스들을 후킹력에 기반이 된 카피라이팅을 담아서 콘텐츠로 만들어져야 하고, 또 콘텐츠와 상품과 이제 맥락이 잘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1대1 상담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하나같이 다 물어보세요. 카피라이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저도 권팀장님처럼 잘 쓰고 싶다고. 그냥 솔직하게 다 까고 이야기를 할게요. 카피를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써봐야 한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 글의 종류가 무조건 팔리는 글쓰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일기 쓰고 정보성 콘텐츠 맨날 발행한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이 카피라이팅 능력이 탑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툭 하면 툭 카피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개의 법인사업체를 합쳐서 나온 콘텐츠를 합치면 한글 포인트 10포인트를 기준으로 5000페이지를 넘을 거예요. 1초 만에 나올 수 있는 카피라이팅 센스는 반복을 통해서 무조건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카피를 계속해서 접하면 왜 이런 카피를 짰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 카피라이팅 수강생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카피가 매력적인지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해요. 1단계에서부터 뭔가 반응이 안 나온다고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매를 100%의 니즈라고 봤을 때 니즈를 1에서 10까지만 끌어올리는 단계예요. 아무리 노출이 되더라도 사람들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게 검증도 안 된 그런 집에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시에 나왔던 분식집 김밥, 라면이 아니라 한 개의 객단가가 100만원짜리 식사라면 더 그러하겠죠. 제가 이 모든 단계를 여러 번 구축해본 결과 인지라는 첫 단계가 4가지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 끄적, 유튜브 끄적 하다가 씨발 이거 안 되네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다가도 어딜 가든 보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친근감이라는 게
생기고 친근감은 또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호감을 얻은 상태로 2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승률을 10% 올리고 판매 게임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 단계를 통해 손님이 왔는데 여기서 내 상품에 대한 흥미가 없다면 나가버립니다. 이들에게 더 알아볼 이유는 을 통해 만드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세팅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4탄까지 시리즈가 마무리되면 설명란에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파이프라인의 효율을 100배는 올려줄 수 있는 시바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마련을 해드릴게요. 네,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시리즈 영상을 경쟁자들보다 먼저 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1번, 한 달에 10만원 이상씩 광고를 태우는데 팔리지 않나요? 2번, 콘텐츠 조회수는 높은데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신가요? 3번, 경쟁업체보다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뒤처지고 있나요? 세 가지 질문에 마음속으로 단 한 개라도 예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건데 밖에 없습니다.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2편이에요. 오늘도 뻔한 말 다 제끼고 적용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여러분의 무기로 장착하고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략집 저자 권팀장입니다.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1편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존재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1편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CICP, 두 번째 단계인 I, 흥미를 조금 더 일상적인 소재인 낚시로 비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지의 단계에서 니즈가 10%까지 올라온 건 물고기가 우리가 바늘에 걸어둔 미끼를 문 것과 같습니다. 미끼를 물었으면 이제 자전거 페달처럼 생긴 이 낚싯대에 달린 릴을 겁나게 당겨야겠죠. 그러면 잡힐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긴다고 고기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스킬 없이 당기면 낚시줄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큰 물고기일수록 무게가 있기에 발버둥 치는 힘이 세지기 때문이죠.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고객도 우리가 판매를 하려는 그 장사꾼의 냄새를 풍기면 발버둥 치고 도망가는 그림이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전략을 1도 심어두지 않은 채로 인지의 단계의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내 상품을 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를 통해 얻은 노출을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1차원적인 통로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광고 대행사에 1000만원을 태워도 1억을 태워도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광고 대행사는 뼛속까지 영리 집단으로 의뢰한 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우리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여를 99%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양심적인 업체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광고 효율을 보고서까지는 만들겠지만 매출로 이어지는 걸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지에서 흥미 단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흥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라고 지난편에 설명을 드렸죠. 이는 체류 시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닙니다. 내 SNS 글이나 영상에 머무는 체류 시간, 한 개의 콘텐츠를 보고 다른 콘텐츠까지 둘러보는 그 체류 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하게 가는 마트예요. 마트에서 식재료를 파는 코너에 가보면 무조건 있는 게 바로 이 군만두 시식 코너죠. 군만두 지나가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그 냄새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군만두는 또 못 참죠. 이쑤시개를 들어서 3분의 1 조각씩 잘라놓은 시식용 만두를 집어먹겠죠. 어떤가요? 감질맛이 굉장히 나니 맛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더 먹고 이제 머릿속으로 맛있는 상상을 해요. 집에서 라면만 먹던 내 일상에서 라면에 군만두가 추가된 그 밥상을, 여행을 가는데 저녁 술자리에서 안주로 군만두가 깔려있는 그 모습을. 그럼 우리는 무의식에 마트를 갔다가 이 만두 코너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흥미 단계는 마트의 군만두 시식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돈을 내기 전에 맛보기를 시켜서 직접 체험해보고 이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구나를 느끼게 하며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샘플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2020년에만 7,276억의 매출을 올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탑3 안에 들어가는 아메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아마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친 듯한 매출량을 일으키는데 그 안에는 이 샘플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아메이에서는 가구 윤택제, 세제, 샴푸, 방향제 등 메인 상품들의 소량을 담아 패키지로 만들어서 아메이 판매원이 잠재 고객들에게 하루, 이틀을 체험해볼 수 있는 버그라는 키트를 만들어 뿌리도록 교육을 시켰었어요. 이렇게 써보고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매로 이어져 그 당시에 폭발적인 퀀텀 첩보를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그라는 게 없어졌지만 플래그십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의 상품에만 적용시키면 됩니다. 구매를 해야 좋은 점을 아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기 전에도 좋은 걸 알아야 구매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체험을 통해 실제로 구매하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무료 상품의 퀄리티에 따라 구매 전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료라는 명목 하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정도의 퀄리티를 생각하실 텐데 이게 제일 잘못된 마인드셋이에요. 판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보자면 유료 상품보다 무료 상품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CICP, I에 해당하는 2단계 흥미에서는 돈 내기 전에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증폭시켜보세요.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시제품 테스팅 제품, 두 번째, 1대1 맛보기 컨설팅, 3번, 무료 세미나, 4번, 무료 PDF.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헬스 PT라면 무료로 자세를 봐드린다는 명목 하에 무료 PT를 체험시켜주고, 세무사라면 3개월 정도 무료로 세무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이나 기장을 해줄 수도 있고, 마케팅 강사라면 저처럼 핵심 내용이 담긴 PDF를 무료로 배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품에 맞게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이 무료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대의 미끼 상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껏 수차례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고 다른 수강생들의 파이프라인까지 피드백해본 결과 인간은 끝도 없이 이기적이어서 공짜를 미친듯이 좋아합니다. 단 1,000원, 만원의 작은 액수라도 금전적 지출이 들어가면 흥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만원짜리 100개를 팔아도 100만원입니다. 이런 작은 수입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무료 샘플 마케팅에서 미끼 상품으로 이어지도록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세요. 흥미의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이제 카드를 꺼내는 손님이 이거 사면 잘 쓸까? 다음에 사자 라며 마지막 순간에 고민을 합니다. 고객의 입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게 하려면 만 구축하시면 됩니다. 고민을 결제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4탄까지 시리즈가 마무리되면 설명란에 이 파이프라인의 효율을 100배는 올려줄 수 있는 심화 PDF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마련을 해둘게요.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시리즈 영상을 경쟁자들보다 먼저 보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신이 나름 잘 판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난 영상 흥미편에 나온 무료 체험, 미끼 상품 정도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방식으로는 평균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큰 돈을 지속적으로 벌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저는 제 구독자들께 업종 아이템에 상관없이 전부 통용되는 원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만 숙지하고 적용해도 여러분의 매출은 무조건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해서 300만원짜리 계약을 1일 1계약을 하며 해당 업계에서 날라다니는 제 수강생도 최근에 소개해드렸었죠. 저는 경험해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략집 저자 권팀장입니다.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2편에서는 내 상품을 인지하고 조금 더 흥미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CICP, 세 번째 C, 고려 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중고 거래를 제외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팔아본 게 2017년 당시에 일반인을 스타일링하는 서비스였어요. 파이프라인대로 관심 있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에 들어가 내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트래픽을 높이고 조금 더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미끼 상품으로 1대1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건의 판매를 해봤지만 다음 단계 스타일링의 단계로 대부분 못 넘어가더라고요. 가격 조정도 해보고 이것저것 가설 등을 테스팅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트렌드랑 안 맞아 라며 합리화를 하며 그만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설계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죠.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과 추가적으로 전달드릴 PDF를 통해 그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드릴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관심 고객에게 한 단계만 더 거쳐서 쉽게 팔아야 합니다. 우선 고려의 단계까지만 충족되어도 판매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흥미 단계에서 고려 단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태껏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보일 테니 집중해주세요. 고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의구심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1편에서 설명 들었었죠. 무료 상품도 써보고 저렴한 금액의 미끼 상품도 체험을 해보고 우리는 이제 메인 상품을 팔아야 할 차례인데 이 순서대로 갈 경우 고민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이렇게 단순하게 구매를 하지 않아요. 이쯤이면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는 1번 다른 더 가성비 좋은 업체가 있을 거야. 내 서칭력은 위대하다. 2번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 호갱 당하기 싫어. 내 지갑에서 지출이 나가는 것이기에 두 가지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의구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세일즈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세일즈의 핵심은 판매를 촉진하는 게 아닌 상대방이 구매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판매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당장에 가까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의류 매장에서의 세일즈는 대부분 이러한 레퍼토리죠. 손님, 옷이 너무 예쁘세요. 핏이 너무 잘 맞으세요. 수선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울을 보여주며 옆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이 옷을 사서 입고 다니면 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라는 점을 상상시켜줍니다. 결국은 고객의 입에서 사겠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가장 좋은 세일즈의 시나리오예요. 만약 매장에 가서 옷을 구경하는데 이 모든 말이 없는 상태면 우리 스스로 머릿속으로 옷장에 있는 옷들을 꺼내보며 상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상상만 있는 게 아니기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튀어나오겠죠.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없는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하게 착샷이라는 걸 체형별로 다양한 코디별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흥미의 2단계에서는 직접 체험을 해보고 스스로 상상을 했다면 고려의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심화를 해서 그 상상력을 내가 증폭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쉽게 판매를 하지 못했던 건 이 파이프라인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품이 좋다, 우리가 짱이다, 이 프레임으로 고객에게 접근을 해버리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기능으로 귀결되기에 무한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이성적 영역이 아닌 전적으로 감성적 영역이에요. 감성 마케팅의 대명사 애플. 우리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살 때 기능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걸 크게 고려하지는 않죠. 기능만 보자면 개인적인 건데 삼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편리한 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폰이니까 별도의 고민 없이 구매를 하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관여 상품의 경우 상세 페이지 안에서 세일즈 소구점을 심어두기만 해도 불티나게 팔릴 수 있습니다. 구매의 상상을 돕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게 바로 후기 폭탄이죠. 후기가 많으니까 많이 팔렸겠네. 많이 팔렸으니 일단 대중성이 있겠네. 그럼 실패할 리스크가 더 적어지는 거니 좋은 물건이겠군. 그래서 후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해야 하고 이건 4단계의 결제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를 해놨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높은 고가의 상품의 경우 오프라인 세일즈 한 단계만 거쳐도 판매하기가 수십 배는 쉬워집니다. 어찌 보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성은 직접 마주했을 때 더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일즈의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우리는 첫 번째 도입부, 두 번째 중반부, 세 번째 후반부, 세 단계로 나눠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도입부에서는 반드시 상품과 연관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잡담을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는데 제발 돌아가지 말고 직진을 하세요.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들도 뭔가 어색함을 풀려고 친근감을 조장해서 팔려고 유도하는 그 느낌을 눈치챕니다. 도입부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고객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찐 니즈,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 니즈를 중반부에서 논리정연하게만 해소시켜준다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이미 흥미 단계에서 무료 체험과 미끼 상품을 겪어본 상태이기에 처음부터 0에서 니즈를 올려야 하는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상태에서 후반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제를 해드릴게요 라고 클로징을 당당하게 하면 다이렉트로 판매가 일어납니다. 제 수강생 중에 소심하고 세일즈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계셨는데 무섭다고 계속 피하다가 제 말 듣고 상담 세일즈를 한 단계 더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세일즈 상담을 얻은 기회를 통해 1000명의 컨설팅 계약을 한 방에 체결하는 일도 있었죠. 이 상담 세일즈의 경우는 대부분이 안 해본 영역이기에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힘든 일은 하기 싫다. 이게 제대로 된 도둑놈 심보죠. 익숙해지면 이것도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대담해져 보세요. 이 세상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양아치들이 돈을 벌러 가기에 최적화된 세상입니다. 고려의 단계를 지나면 고객은 결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한 고객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평생 일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일하지 않고 자동화로 파이프라인 설계하는 방법을 을 무한대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제해서 다시 인지를 회전시키는 방법은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탄까지 시리즈가 마무리되면 설명란에 이 파이프라인의 효율을 100배는 올려줄 수 있는 심화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마련해 둘 겁니다.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시리즈 영상을 경쟁자들보다 먼저 보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편 기대 많이 해주세요. 드디어 돈이 자동으로 벌리는 파이프라인 설계법의 마지막 최종편입니다. 3단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세팅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판매가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자동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내 손이 닿지 않고도 판매가 알아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할 순서예요. 4단계까지 설계가 완성된다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밥을 먹던 안에서 잠을 자던 일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돈은 복사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편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경제적 자유라는 말과 함께 일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위임, 손 안 대고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면 어찌어찌 파이프라인을 3단계까지 설계를 해서 판매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결제가 되고 돈이 벌리면 우리는 그냥 기분 좋게 관망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결제는 새로운 시작의 연장선이 되도록 4단계에서 1단계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 선순환이 되는 파이프라인이 형성되겠죠. 최근 배달 시장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한 번이라도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음식을 받고 후기를 적으면 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혜택을 눈치가 빠른 몇몇 업체에서만 진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안 하면 뒤처지는 구조가 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업체들이 리뷰 이벤트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리뷰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라는 게 증가할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치킨을 시켰을 때 치킨만이 상품이 아니라 후기를 적으면 주는 감자튀김이나 콜라까지가 상품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결제하고 끝나는 구조라면 평생 인지의 단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혜택까지가 상품이라고 머릿속에 못 박으시면 됩니다. 후기를 받는 건 전적으로 인지 단계에서 써먹을 콘텐츠를 위해서예요. 물론 인지 단계에서의 콘텐츠에 쓰일 소스들은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 담기면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단계에서 가장 쉬운 후기를 자동으로 뽑는 방법부터 연마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인지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콘텐츠에 담길 소스의 퀄리티에 따라 인지에서 흥미로 넘어가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더 좋은 퀄리티의 후기를 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그냥 후기 써주세요 라고 하면 써보니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살게요 와 같은 귀찮은 티가 팍팍 나는 후기들로만 도배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이러한 후기들은 그리 판매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후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혜택도 이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구매를 하고 후기를 남기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그 혜택도 일반적인 매출과 사진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과 베스트 후기로 뽑히는 건 그 액수가 다르죠. 우리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A급 비포 애프터가 담긴 후기, 제 비즈니스 모델 짜는 10단계 커리큘럼 PDF의 컨버팅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니 못 보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B급 사진이 담긴 정성이 담긴 후기, C급 일반적인 글 후기, 이렇게 A에서 C 등급을 규정할게요. 그에 따라 고객들도 납득이 갈 만큼 명확하게 혜택의 레벨을 나눠주세요. 자, 혜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혜택을 자동으로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입니다. 저 같은 경우 후기를 남기고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딜레이 없이 바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놨고, 이에 거짓 정보를 적는 사람이 있는지만 직원분이 하루에 5분씩만 체크를 하면 알아서 돌아가겠죠. 만약 코딩 및 랜딩 페이지 제작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저보다 더 치밀하게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보시고, 혹시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혜택을 전달하는 과정을 템플릿화 시켜서 최소의 시간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실시간이 아닌 일주일에 하루만 날을 정해 일괄 처리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만드세요. 이러한 일들은 부가가치가 그리 높지 않기에 추후에 직원이나 알바에게 위임을 하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한 내용을 SNS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어딘가에 올려놓고 혜택을 받는 상세한 방법을 글로 안내해서 굳이 내가 한 명 한 명 설명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닌 폭발적으로 나오는 후기를 통해 다시 인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1에서 3편에서 봐왔던 것처럼 반복을 해주시면 판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주먹구구식으로 판매를 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를 가로막는 습관들을 버리고 그토록 바라왔던 돈 버는 방법을 새로 도입하셔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으로는 CICP 파이프라인 설계법 1에서 4편을 연속으로 볼 수 있도록 편집본을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파이프라인 설계법을 10번 이상 반복 재생하면서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설명란에는 파이프라인 설계법 심화 PDF를 다운받는 방법이 나와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심화 버전까지 꼭 확인하시고 돈이 복사되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